번쯤은 요요의 한상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금방 배부르게 식사해 놓고서는 달콤한 디저트의 향기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식사량도 감소시켜주면서 체중도 감량시켜주는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고도 비만의 치료법이죠. 바로 위밴드 수술에 대해서 서울 스카이병원의 강세훈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이 계속되면서 운동을 할 시간도 힘도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숨과 뱃살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식단마저 점차 서구화되면서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빠른 속도로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니 치명적인 고도비만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환자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도비만의 경우 혼자만의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고도비만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위밴드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도비만의 치료법이 흔치 않은 상황에서 비만인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위밴드 수술. 이 위밴드 수술로 어떻게 하면 고도비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 위밴드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위밴드 수술이라는 것은 실리콘으로 만든 밴드를 위 상단부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와 연결된 조절 포트를 통해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도비만은 너무 과도하게 체지방이 몸에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보통의 단순한 치료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체지방 지수가 30 이상 되면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거나 혹은 단독으로 35 이상 되는 모든 분들에게는 수술적인 치료, 즉 위밴드 수술만이 고도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혹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요법을 병합을 해봐도 5년 정도 지나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그대로 체중 변화가 없이 감량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밴드 수술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위밴드 수술이 고도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위밴드 수술이 필요한 고도비만, 자신이 어떻게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밴드 수술이 반드시 고도비만 환자들에게만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네, 위밴드 수술이라는 것은 고도비만인에게만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고도비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체지방지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체지방지수로 합니다. 예컨대 160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면 90kg 정도가 위밴드 수술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몸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고도비만인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검사법은 비만 클리닉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체성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적어도 체지방이 남성의 경우에는 약 25% 이상 된다든지 여성의 경우에는 30% 이상 된다든지 하면 내 몸에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은 근육량이 많아서 체중이 많아도 고도비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여성들은 같은 몸무게라도 근육량보다는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비만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이 고도비만인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훨씬 더 당뇨에 취약하고 건강에 유해가 되는 고혈압, 뇌졸중, 암, 여성암들 중에서는 유방암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데 있어서 더 쉽게 이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도비만은 단순한 어떤 미용적인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협하는, 그래서 반드시 치료되어야 될 그런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밴드 수술하고 난 뒤에는요, 기존에 먹던 약만 줄게 되는 건지,
혹은 특별히 이 식사나 양을 조절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가요? 네, 위밴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세 가지를 보통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먹을 것. 예, 빨리 먹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먹을 것, 소식할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만약 소식을 못한다 그러면 식염 수량을 증가시켜서 소식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의 종류를 잘 선택할 것. 즉, 잘 못 먹는다고 해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너무 못 먹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히 소식을 하고, 그리고 천천히 먹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위밴드 수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밴드 수술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나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 그 결과 내 몸에 불필요한 그런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궁극적으로 고도비만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것이 위밴드 수술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적게 먹어도 배부를 수 있다니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운동이나 외부 생활에 있어서 그래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합병증도 우려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조금씩의 합병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들은 밴드가 위를 파고든다든지, 혹은 밴드가 빠진다든지, 혹은 감염돼서 쇼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은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비만도가 높을수록, 당뇨나 다른 질병들이 합병되어 있을수록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도 비만이라도 아직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 즉 당뇨나 고혈압이 있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이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밴드를 받은 다음에 일반적인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하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위밴드 수술 받은 한 달 뒤부터는 일반적인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만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위밴드 수술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위밴드 수술은 미러클, 기적이 아닙니다. 위밴드 수술도 역시 다른 많은 방법과 같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인데 성공률이 90% 이상 되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도 비만인들이 스스로 혼자서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밴드는 분명히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식과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의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위밴드도 결국은 고도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소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분들이 위밴드를 받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위밴드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위밴드를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데 자신의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오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뚱뚱하다는 이유로 받아왔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많은 것들. 하지만 이제는 위밴드 수술로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밴드 수술로 건강하게, 좀 더 날씬하게, 밝게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